여러분, ESG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두꺼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나 복잡한 공시 의무 같은 꽤 골치 아픈 서류 작업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 자료는 그런 흔한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사실 ESG는 단순한 요식행위나 보고 체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생존 메커니즘이자 기업의 돈과 평판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걸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한번 물어볼까요? ESG가 그저 착한 기업 타이틀을 달기 위한 스펙 쌓기일까요? 이 자료의 핵심은 그게 완전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ESG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되거나 소송에 휘말리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브랜드 신뢰도는 바닥을 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재무적 타격으로 직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칸 채우기식 숙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금고와 미래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숨겨져 있던 재무적 위기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리스크 우선순위 정하기, 부서 간 협업, 데이터 관리, 그리고 마침내 위기를 성장으로 확 뒤집어버리는 5단계 프레임워크까지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죠. 첫 번째 파트, 숨겨진 재무적 위기입니다. 흔히 비재무적 이슈라고 부르던 것들이 어떻게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직접 때리는 위협으로 돌변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환경사고나 공급망에서 터진 인권 문제 같은 것들, 솔직히 그냥 기업 외부의 사회적 이슈 정도로만 여겨졌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환경사고가 한번 뻥 터지면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복구 비용과 과징금이 날아옵니다. 협력사 공장에서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 대형 글로벌 고객사들이 바로 다음날 계약을 끊어버리죠. 결국 이게 다 매출 떡락과 주가 폭락이라는 진짜 뼈아픈 타격으로 돌아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원문 자료를 보면 이 상황을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ESG 리스크가 대체 뭐냐? 평소에는 회계장부 저 바깥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익계산서 한가운데로 불쑥 튀어오르는 위협이라는 거죠. 인터넷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을 확 가려버리는 팝업 광고 있잖아요. 딱 그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팝업 광고에는 닫기 버튼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터지면 쉽게 끌 수도 없고 수습하느라 회사의 돈과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난리일까요? 바로 이 네 가지 가속 페달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는 갈수록 빡빡해지고요. 글로벌 고객사들은 너희 협력사들까지 똑바로 관리해라 라며 엄청난 압박을 줍니다. 투자자들은 당장의 실적보다 장기적인 리스크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죠. 게다가 요즘은 진짜 작은 이슈 하나도 소셜미디어를 타면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이제 우리는 몰랐어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어떤 것부터 처리해야 할까요? 여기서 경영진을 위한 관리 원칙들이 등장합니다. 자, 경영진의 첫 번째 원칙, 리스크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사실 회사 내부를 들여다보면 위험 요소들이 이미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죠. 이걸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그건 막연한 불안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걸 꺼내서 종이 위에 명확한 리스트로 적어내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타겟이 됩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 회사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잡아먹는 공정이 대체 어디지? 우리 협력사 공장 구석에 우리가 모르는 안전 문제나 인권 문제가 숨어있진 않을까?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회사의 취약한 부분들을 하나둘씩 리스트업 해보는 것, 그게 바로 모든 리스크 관리의 첫 단추거든요. 그런데 모든 리스크를 다 막아낼 수는 없잖아요. 회사의 돈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발생 가능성과 재무적 영향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나누는 겁니다. 터질 확률도 높고 터지면 회사 기둥이 뽑힐 만큼 타격이 큰 것들, 이걸 1순위로 막아야죠. 확률은 낮아도 한번 터지면 끝장나는 것들은 비상 대책을 세워두고요. 회의실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밀어붙이는 시끄러운 이슈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하게 이 객관적인 데이터 매트릭스에 집중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파트, 책임과 협업입니다. 리스크를 파악했다면 이제 부서들 사이에 높게 처진 칸막이를 박살내야 할 시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 문제는 결국 공장을 돌리는 생산팀이나 설비팀이 움직여야 해결됩니다. 공급망 리스크는 구매팀 소관이고 윤리 문제는 법무팀이나 재무팀이 얽혀 있죠. 만약 ESG 전담팀 몇 명이서 이 모든 걸 다 떠안으려고 한다? 100% 금방 뻗어버립니다. 진짜 제대로 된 관리는 각 부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유기적인 릴레이 경주가 되어야 합니다. 부서장들이 다 같이 모여서 책임을 나누고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짜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세 번째 원칙, 위기가 터지기 전에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해둬라. 여러분, 건물에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 그제야 벽을 뚫어서 비상구를 만들 순 없잖아요. 위기가 터지면 진짜 누구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당장 기자들 전화가 빗발치면 누가 마이크를 잡을지, 중대 재해가 나면 어느 부서가 현장을 통제할지, 이런 매뉴얼과 의사결정권자가 평소에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회사를 집어삼키는 대형 화재로 번지고 맙니다. 네 번째 파트, 데이터 기반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솔직히 우리가 현장에서 아무리 발로 뛰고 예방 조치를 잘 해놨어도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았다? 그럼 투자자나 규제기관 눈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회사가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그거 분명히 교육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러면 오히려 불신만 더 키우거든요. 우리는 정확히 언제 이렇게 조치했고 수치는 이렇습니다 하고 데이터를 딱 들이밀어야만 강력한 신뢰가 생깁니다. 막연한 기억에 기대지 마세요. 무조건 철저한 기록으로 증명해야 살아남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진짜 목적지죠.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쾅 하고 터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걸 성장의 발판으로 확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찐 기업들은 딱 이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자료에 나오는 한 글로벌 브랜드의 실제 사례를 볼까요? 해외 하청 공장에서 심각한 아동 노동이랑 환경 문제가 터졌습니다. 보통은 덮으려고 급급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문제의 공장 리스트와 자체 감사 결과를 세상에 그냥 100% 투명하게 까버렸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누구 잘못이야 하고 사람 잡는 대신 전담팀을 꾸려서 협력사 관리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결과요? 처음엔 욕을 엄청 먹었지만 결국엔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가진 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업계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숨기지 않고 뼈를 깎아 시스템을 고치는 것, 이게 바로 신뢰를 되찾는 핵심 비결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 회사 실무에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린 인력도 없는 중소기업이라 그런 거 못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심플한 5단계면 충분하거든요. 리스크를 쭉 적어보고 확률과 타격감을 평가한 다음 엑기스만 골라내고 대응 계획 세우고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처음부터 대기업처럼 수억 원짜리 전산 시스템 깔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창한 시스템 말고 그냥 엑셀창 하나 띄우세요. 화면에 보이는 이 간단한 표 하나면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리스크 이름 적고 담당 부서 지정하고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 매기고 당장 뭐부터 할지 적는 거죠. 전력 사용량이 갑자기 튀는 문제는 설비팀이 매달 차크하고 공급망 데이터 빵꾸 나는 건 구매팀이 체크리스트로 관리하고 이렇게 각 부서 역할을 엑셀 한 장에 딱 매핑해두는 것만으로도 리스크 관리의 기본 뼈대는 아주 탄탄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통해 꼭 가져가셔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ESG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은 단지 위기를 요리조리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씹어먹는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온실 속 기업보다 상처를 딛고 근본적인 시스템을 뜯어 고쳐본 기업이 시장에서는 훨씬 더 단단하게 살아남습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도 닫히지도 않는 팝업 광고의 닫기 버튼만 허둥지둥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롱런을 위해 회사의 낡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쓸 준비를 마치셨습니까?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